네, 안녕하세요. 선호익입니다. 최근 10년물 금리가 4.8%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 플레이어들은 지속적으로 채권이 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6%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2기 트럼프의 재무장관 베센트와 도찌의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로 인한 앞서 말한 2기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미국 10년물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에 일치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일단 정부 일부로는 무보수로 지금 주당 120시간을 일하면서 불필요한 정부 인력들을 감축하는 칼을 뽑았고, 본격적으로 불필요한 부서들을 칼질로 도려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해외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해고했죠. 도찌의 행보는 마치 머스크가 일전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바로 정리 해고를 빠르게 하듯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낭비되는 연방 예산을 1조 달러 삭감을 선언하는 상태이고, 또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 예산을 좀 10억 달러 삭감하고 국립과학재단 연구기금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력 감축을 논의 중이고, 현재 일부 연방정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또 종료시켰고,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원격으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다시 이제 일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USAID라고 하는 미국 국제개발처는 약 400억 달러를 관리하고 30여 개국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해외 원조 기관인데요. 여기서 눈먼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거죠. 또한 이제 미국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결제 시스템상 사기적 낭비적 요소를 검사 중이라고 또 이제 월가에서는 또 보도를 하고 있고, 이 보도에 따르면 도찌에서는 이번에 그 CMS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적 요소와 결제, 지출 원리 등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사기 단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돈이 빠지는 돈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런 보조금들을 중단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도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벌레덩어리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USAID라고 하는 여기 연관된 인원이 10,000명 정도 일자리가 있거든요. 또 이 일자리가 또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교육부 직원 60명도 유급휴가를 받으면서 결국 해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일단 월가는 회의적으로 그동안 도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다가 진짜 제대로 뭐 하긴 하는구나 생각으로 불필요한 정부 예산이 감축이 된다는 것에 꽤 동의를 하고 있고, 결국 이 현상은 나중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이나 실업률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경기 둔화를 야기시키는 방향과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트럼프도 이 머스크의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무부 QRA가 나왔는데요. 국채 공급이 지난 분기와 똑같이 발행되면서 뭐 단기물이나 장기물 중기물 할 거 없이 국채 발행 규모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가 전망은 단기물을 장기물 발행으로 이제는 바꿀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베센트 재무장관은 장기물 채권 발행을 전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장기물 채권 발행 물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채권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4.4% 정도로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된 한 3.9% 정도에서 4.5%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간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정도의 금리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는 결국 그동안 프라이싱 되었던 인플레나 재정 적자나 수급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채권 숏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지금 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WTI 기준으로 80불까지 올라갔다가 71불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원유 수요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지난 4분기 GDP 발표 때도 봤듯이 기업 투자가 확 줄었잖아요.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다들 좀 아는 사실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제재를 해제하면서 그럼 원유 공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우디 같은 경우도 친트럼프 성향의 국가로 결국 트럼프의 그 요청에 결국 원유 감산보다는 공급을 더 늘리는 것,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하루 300만 배럴이라는 원유 공급으로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금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온 ISM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도 전월과 비교했을 때 54에서 52.8% 낮아진 것, 그리고 또 신규 주문이 감소했고요. 물가 지수도 높긴 하지만 조금은 안정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결국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클라우드가 좀 망하면서 AI 기업들의 투자가 좀 과잉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월가의 의구심들이 점차 커지면서 이게 투자 시설의 과잉이 결국 미국 주식에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를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상승할 것 같던 성장이 좀 모멘텀이 줄게 되면 주식은 바로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기업들은 인원들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지난달 전월 대비해서 미국 기업 인력 감축은 136% 증가로 챌린저 그레이스 크리스마스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물류 산업에 지난 3주 동안 2,400여 개의 일자리가 해고됐어요. 일단 도매업체 트루밸류는 파산보를 신청했고요. 창고 1,100개가 사라졌습니다. 또 이번에 펩시도 좀 실적이 좋진 않았죠. 펩시코에서도 시카고 공장과 창고를 닫았습니다. 130여 개의 물류 일자리가 정리해고가 됐고, GXO는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총 감원 인원이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 DHL이나 서플라이체인, 아마존이나 뭐 여러 가지 쟁쟁한 기업들도 줄줄이 감원 대열에 동참을 했고요. 그 밖에 일자리를 올해 감축하기로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알파벳, 구글, 아마존, 시스코, 시티그룹, 시트릭스, 도큐사인, 이베이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일자리를 감원 발표를 했고요. 또 충격적인 거는 월마트도 인력 감축을 또 발표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끌고 왔던 미국 경기 호황은 조금 누그러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다들 성투하시고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